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선대위 총괄본부장 모시고 지금 선거 막바지 유세 상황 그리고 좀 당선 현황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많이 네, 제가 지금 몸이 좀 약간 네.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네. 힘드셔가지고 아니 후보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취재 편의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아이고, 왜냐면 여기 죄송해요. 너무 편의점 상품이 너무 화려하고 사고 싶은 상품들 많아서 구경만 하다가 네. 아르바이트 하러 오셨구나. 네, 알바하러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거가 지금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어느덧 막 저희도 막 뛰다 보니까 이제 8일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연합도 그렇고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위헌 심판을 제기한다라는 건데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 플랜카드, 벽보, 운동기구, 사무관계자 다 못하네요. 네, 네. 뭘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제약이 많아서 네. 사실은 비례정당은 거의 육성으로 그냥 아이고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육성으로 호소하는 네. 거. 예. 이거 하고 이제 SNS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외에는 네. 선거운동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아마도 우리 선거법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당연히 같이 공천을 하게 돼 있는 기존의 이 선거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비례만 내는 정당이 그동안 사실 21대 없어서. 이전엔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선거법이 개정이 되든가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자체가 개정이 바뀌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 시나리오였는데 그렇죠. 이러려면 이제 선거법을 바꿔야 돼. 사실 이게 지난 총선 때도 열린민주당 민주당은 예, 그때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래서 계속 피켓만 들고 다녔어요. 예. 마이크를 의원님은 잡을 수가 없어서. 열린민주당 네네. 저는 지금 이셨구나. 4년 만에 지금 세 개의 당을 처음에 그럼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세 군데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파란만장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들어가자마자 이것부터 고치었어야 됐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선거법을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만 내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연동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돌출적으로 나온 그런 정당이라서 이런 비례만 내는 이런 이제 준위성 정당이나 뭐 이런 정당이 네. 나오지 않는 그런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꾸자. 네. 이렇게 저는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한계가 많으셔서 이제 4년만 하고 이제 국회의원 안 하겠다 이런 선언 불출마 선언을 네네. 하셨어요. 네. 예. 근데 다시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저도 갑자기 선거 캠페인을 이제 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냥 아예 그냥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네. 비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선거 캠페인 세게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저는 5월 28일까지가 제 임기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제 임기 말까지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도 저는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우리 역사를 완전히 한 20, 30년은 후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결정적인 선거라 네.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하고 네.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네. 도리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임기 네. 마지막 때는 5월 28일 그날까지 네. 국민들로부터 세비 받는 만큼 그럼요. 밥값해야죠. 역사 발전에 기여하고 그럼요. 그리고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새진보연합 네. 그리고 진보당 이게 세 개 정당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비례 연합 정당인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최초의 실험 아닌가요? 선거 연합. 그렇죠. 저는
제가 사실은 이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더 알겠는데 네. 우리 지금 비례 정당 중에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엄청난 이제 지지 상승세를 이렇게 네. 받고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특장점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다 모였다. 음흠. 예, 조국 혁신당은 조금 뒤에 이제 네.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함께 뭐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정말 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이렇게 잘 모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저는 후보들을 하고 같이 일을 네, 하면서 네. 너무 많이 확인해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네. 진짜 연합 정치의 어떤 맹학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만들어졌고 네. 이게 아마 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이기고 나면 그 선거 이후의 의정 활동에서도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보 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합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진보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진보 정당들이 모여서 아니 갑자기 녹색 정의당은 왜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묻고 싶어요.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독자적인 그런 복잡하.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들 녹색 정의당까지 여기 들어왔으면 제가 보기엔 진짜 크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모든 사실 예. 후발 주자를 빼놓은 그 당시에 예. 반 윤석열 예. 심판 세력들이 다 하나의 스피커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옷을 입고 예. 윤석열과 한번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네. 없었던 새로운 정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역사를 새로 만들고 있고 네. 과거에도 보면 이승만 시대 때도 그때 저기 단독 정부 수립할 거냐 아니냐 이거 할 때 그때도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죠. 연대하고 네. 연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치 의사를 표현하고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많이 아쉽네요. 중요한 전쟁에서 연합군이 힘을 그렇죠. 확 모으면 모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네. 훨씬 높아지잖아요. 동네 이렇게 같이 캠페인 해보면 네. 시민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세요? 의외로 초반에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너무 막 세게. 바람이 예. 세게 불었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지지자분들도 좀 이제 많이 알게 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환영해 주시고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알아서 몰빵 막 몰빵 해주시고 예,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너무 못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네, 맞아요. 처음 본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특히 이제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2.3배 투표율이 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그 재외국민들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투표하셨는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영만리에서 또 거기를 투표소를 찾아서 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몇 석 정도 할까요? 저희는 지난 21대 때 17석이었거든요. 더불어 시민연합, 더불어 시민당. 네. 이번에는 좀 목표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석. 네. 네. 비례가 줄어서 46석이에요. 네, 한 석 줄었죠. 아쉽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그때 공론조사할 때 초반에는 국회의석을 줄이는 데 동의했지만 공론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비례의석 확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선거구 획정 끝나고 나서 민들레에다가 막 분노의 글을 하나 썼어요. 네. 너무 부끄럽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냐. 네. 그렇긴 한데 이미 결과는 뭐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대는 46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석 구성을 보면 너무 법률가들이 많고요.
맞아요. 전문직 종사자, 아니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분야를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목소리를 누가 도대체 반영을 하고 있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네. 31년 동안 사과 농사 지은 농민. 근데 네. 의성? 예, 아니, 거기는 저기 저기 의사 인미의 경북이고요. 네. 예, 두 분 다 경북인데 네. 인미의 의원은 또 소농사. 후보는 소, 네, 네. 축산을 네, 네. 한 20년 네, 가까이 네. 하시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정말 흙만 파고 네. 소만 키운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분 저희 만나보고 싶네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네, 31년 진짜 사과 많아요. 농사 지으시고. 예. 근데 정말 저희가 기자회견 같이 해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농업 문제를 네. 그 현장에 지역 소멸 문제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실까? 현장에 계시니까. 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연구한 전문가 주로 이제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많이 전문가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정말 구체적인 그 각 분야의 현장에 뿌리내린 거기서 막 10년, 20년, 30년 활동했던 전문가들, 네. 현장형 실전 전문가 이런 네, 분들이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야지만 예. 진짜 국회가 누구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삶 속에서 체득된 그 예. 분야, 예. 그 지역의 문제를 예. 국회 활동에 바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 진짜 가능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명사 정당이 아니라 그렇죠. 네. 삶의 어떤 땀이 네, 묻어 네.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네.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노동자 대표도 있으세요? 그렇죠. 노동자 대표, 이게 철도 기관사 하신 네. 아, 김용훈 위원장. 김용훈 그렇죠. 예, 위원장도 계시고 예. 간호사로 또 오래 근무하시던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출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의사 김윤 아, 후보 김윤 같은 선생님. 경우는 예. 예, 의사 예, 예. 의료계에서 예, 직접 활동했던 분도 계시고 뭐 농민 뭐 교사 17년 네, 교사 네, 예. 현장 교사 예, 예.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예. 너무 다양한 현장에 뿌리 내린 전문가들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후배들한테 우리 직장인 연합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직장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세력들,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거 대체 불가라고 봐요. 대체 불가. 네, 네. 알겠습니다.